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디오와 고음악 채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고음악을 위한 오디오 스피커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투명한 실키한 사운드와 밀키한 사운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금속적인 이 드라이버들, 즉 트위터, 특히 이제 고음 내는 그 드라이버에서 금속들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이제 주된 경향이 되어버렸는데, 그러한 금속적인 드라이버들이 만들어내는 투명한 소리, 청명하고 투명한 소리하고 제가 이제 고음악을 위해서 추구하는 실키한 비단길 같은 실키한 사운드하고 이제 우윳빛 같은 이제 밀키한 사운드하고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베릴륨이라고 하는 약간 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금속적인 성분으로 이제 트위터를 만든 회사가 생겼어요. 프랑스의 이제 어느 회사가 그렇게 만드는 모양인데, 물론 이전에 티타늄이라든가 알루미늄, 구리,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이제 다이아몬드까지 이제 BMW에서 이제 다이아몬드 트위터를 만들어서 한때 상당히 이제 인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탄노이 센시 DC2 이 12V 스피커도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트위터가 슈퍼 트위터를 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미 알루미늄으로 만든 고음 드라이버 트위터를 사용하는 스피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클립시 같은 회사에서 구리로 만든 이 저음 드라이버 우퍼를 갖다가 이제 나오고 이제 이래가지고서 금속 드라이버를 쓰는 게 무슨 커다란 유행이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향들이 과연 이게 오디오를 위해서 특히 저희들이 추구하는 고음악을 위한 오디오에서 과연 바람직한 경향인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회의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 관해서 가끔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오는 친지들이라든가 어떤 이제 오디오를 좋아하는 또 음악을 좋아하는 이제 후배들하고 이제 그런 경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것이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은 금속적인 드라이버들이 이제 1980년대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한 이제 SNCD랑 슈퍼 오디오 CD라고 하는 그런 그 매체가 나왔는데, 그런 이제 이 음원 소스가 그 이전에 CD로서는 20kHz 우리가 가장 높은 주파수를 충분히 커버하고 남거든요. 22kHz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고음악 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유럽에서 이 고음악이 유행하면서 고음악에서는 이제 일반 클래식 음악에서보다 훨씬 더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악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충실히 재생하기 위해서 이런 SLCD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SLCD를 재생하기 위해서 아주 높은 고음들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돔 트위터를 좀 어렵고 비금속적인 그런 재질로 만드는 트위터보다는 금속적인 트위터들이 훨씬 더 쨍쨍거리고 좀 더 투명하고 이제 청명한 소리를 내니까 이제 그걸로 많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런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여기 사진에 보이는 루루, 우리 처제 강아지 루루 녀석이 또 놀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지라든가 후배들하고 나누는 얘기에 자기가 끼어들어서 자기도 이제 저하고 이제 고음악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이 메탈릭한 그런 그 드라이버에 대해서 저 녀석도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것 같아요. 아주 당돌한 녀석입니다. 눈에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끼어가지고서 이제 이런 저런 얘기를 이제 의견을 내놓았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이 금속 드라이버가 이제 좋지 않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제가 실키 밀키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하니까 저 녀석이 이제 루루 녀석이 도대체 무슨 음악이 입는 물건이나 먹는 물건도 아닌데 무슨 실키하고 밀키하고 도대체 무슨 형용사를 그렇게 쓰느냐고 이제 저한테 대들었어요, 저 녀석이.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저 녀석을 이제 좀 이제 다독이기 위해서 어쨌든 하여튼 내가 그것을 좀 이따가 네가한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일단 이제 너무 금속적인 제가 이제 스피커 가지고 있는 스피커 중에서도 금속 드라이버 이제 알루미늄으로 된 트위터가 가진 스피커 하나 있어요 또. 그래서 그것도 가끔 듣긴 하는데 좀 날카롭게 듣고 싶으면은 이제 그런 금속성 음질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결국은 처음엔 청명하지만 나중에 이제 피로해지고 또 그다음에 소리가 공허해지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 공허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파이시엘로라는 작곡가가 작곡한
공허한 마음이라는 아리아를 주제로 한 베토벤이 피아노 곡을 작곡했어요. 그 6개의 변주곡인데 그걸 먼저 들으면서 금속 트위터로 우리가 피곤해진 우리의 청각을 좀 위로한 다음에 내가 너한테 그런 밀키한 사운드와 실키한 사이트를 얘기해 주겠다 그랬더니만 루르뉴스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그거를 먼저 한번 그 곡이 참 재밌어요. 그걸 한번 먼저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6개의 변주곡을 공허한 마음 주제에 의한 베토벤이 작곡한 변주곡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여기서 마리아 그린베르그라고 하는 분의 연주로 들었는데, 이분의 연주가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물론 이제 주제와 6개의 변주곡인데, 주제와 세 번째 변주곡까지는 그냥 빠르게 연주해서 그냥 그럭저럭 이제 재밌게 이쁘게 들었는데, 갑자기 네 번째 변주곡을 느리게 연주하면서 아주 감동적인 깊은 그 해석을 해내는 바람에 제가 갑자기 눈물이 왈칵 눈에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연주의 어떤 그런 수준이 상당히 이제 깊은 그런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은 음악 평론가들의 또 서양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제 분입니다. 여류 피아니스트로서 모스크바 음악 학파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중에서 한 분이죠. 마리아 그린베르그가. 그래서 이제 이분의 연주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하면은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가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리아 그린베르그는 이제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 출생한 분인데 소련 그 공화국 시대 때 이제 모스크바 음악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사실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결국 다 슬라브족이고 다 같은 이제 민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푸틴이 만약에 이 베토벤의 이 곡과 그다음에 또 이 곡을 마리아 그린베르그라는 오데사 우크라이나 출신의 피아니스트가 또 모스크바 응원에서 공부한 분이 이렇게 연주를 잘했다는 것을 푸틴만 알고 있었다면은 결코 우크라이나를 이번에 침공에 들어갔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푸틴이 아마 이 곡을 모르거나 또 마리아 그린베르그의 이런 높은 해석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행히도. 어쨌든 하여튼 이제 우리가 이 곡을 듣고서 이제 루르하고 약속한 것처럼 루르에게 이제 이 실키하고 또 밀키한 소리를 들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곡을 선택했는가 하면은 실키한 음질을 나타내는 저의 이 로저스 LS 603 스피커를 위해서는 줄리아드 현악 사정주단이 연주하는 바하의 푸가이 예술 중에서 16번째 곡인 이제 카논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근데 곡은 같은 곡인데 LS603 실키한 소리는 이걸로 이 줄리아드 콰르테트 연주로 들어보고 그 다음에 같은 카논인 16번째 카논인 곡을 우리 탄노이 센시스 DC2 스피커를 위해서는 원래 고음악 연주자인 조르디 사발이 결성한 비올라 다감보로만 구성한 이제 사성부 앙상블로 들어보겠는데 여기 이제 도표에서 보듯이 조르디 사발이 구성한 사성부는 전부 다 이제 비올라 다감바 쪽 악기로만 구성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사진의 아랫부분 네 줄 중에서 아래쪽 두 줄을 읽어보게 되면은 조르디 사발이 비올라 다감바 소프라노 가장 높은 비올라 다감바 꼭 바이올린처럼 생겼어요. 그다음에 물론 무릎이 얹어서 연주를 하죠. 그러니까 바이올린처럼 가슴에 놓고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크리스토프 꼬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주하는 비올라 다감바 알투스 이제 알토에 해당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로베르토 진이라는 분이 연주하는 비올라 다감바 테너가 있고 그다음에 파올로 판돌포라는 분이 연주하는 이제 비올라 다감바 중에서 이제 바수스 베이스 이제 첼로에 해당하죠 이게. 이게 사성부로 구성됐습니다. 요거는 구성이 사실은 요 다음 페이지에 보는 것처럼 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그다음에 비올라, 첼로의 구성은 똑같은 구성이에요. 사실은 사성부 구성이죠. 그래서 사성부가 카논에서는 시간차를 두고서 시작이 되면서 이제 다 네 성부가 시작이 된 다음에는 서로의 이 성부들을 갖다가 이제 서로 모방해 가면서 사성부가 이 폴리포니로 구성해 가는 것이 이제 결국은 카논의 이제 악곡 양식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곡을 들어보면서 실키한 사운드, 즉 LS603, 로저스 LS603이 줄리아드 현악 사정주 연주로서 실키한 사운드를 어떻게 내느냐는 걸 우리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탄노이 센시2 스피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조르디 사발이 이 고음악 연주단이 연주하는 이 곡을 이 카논 곡을 어떻게 밀키한 사운드로 만들어내는가를 우리 한번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바이올린 쪽 악기로만 구성된 줄리아드 현악 사중주 단어 연주로 이 바하의 이 카논을 들어봤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비올라 다감마 쪽 악기로만 구성된 사성부 악기로, 그다음에 이제 이 후가 예술에서 나오는 카논을 들어봤는데, 물론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이거로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피커로 나오는 음질을 제가 캐치해서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실키한 음질이라든가 밀키한 음질의 구분은 이제 사실상 이제 뭐 불가능합니다만은, 물론 오프라인에 만나서 이제 이것을 각각 스피커로 들어보면 그 차이를 좀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이제 그렇게 직접 좀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연주 자체라든가 이 녹음 자체가 상당히 이제 고급하고 섬세한 음질을 가지고 있는 것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금속적인 그런 스피커들에서 나타나는 그 청명하면서 투명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피로하고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만을 확인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이제 들은 이 음악들을 들은 이제 보람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 곡은 그와 더불어서 이게 실키하고 밀키한 음질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정표가 되는 곡이면서 동시에 이 곡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음악적 가치가 이제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곡을 서양 음악 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곡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일의 유명한 평론가가 20세기 초에 바하의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에 나오는 BWV 1004에 나오는 다섯 번째 악장인 샤콘너를 갖다가 물질에 대한 인간 정신의 위대한 승리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곡보다 저는 이 곡을 더 높은 이 정신적 경지에 있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프랑스의 20세기 초에 떼일리아르드 샤르댕이라는 신부가 있었는데, 이분은 동시에 이제 고인류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죠. 이제 북경 원인을 이제 이분이 이제 발굴해가지고 유명해졌죠. 이분이 동시에 이제 하나의 철학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인류의 이 역사는 어떤 누메나, 페노메나, 즉 감각 지각이 지배하고 있는 현상계에서 궁극적으로는 정신이 지배하는 이제 누메나의 세계로 진화돼 갈 것이라는 하나의 독특한 진화론을 이제 편 사람이기도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감각 지각이 지배하는 이 현상계를 뛰어넘는 그런 이제 누메나의 세계로 들어가는 떼일라리 샤르등 신부가 말한 그런 것을 마치 표상하고 있는 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서양 음악사 전체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높은 정신적 수준에 도달해 있는 곡이 바로 요 카논 16번째 곡인 바하의 푸가 예술에서 나오는 16번째 곡인 카논 알라 데시마 꽁트라 푼토 알라 테르제, 바로 요 곡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곡을 다시 이제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이제 오겠죠. 오프라인에서든 온라인에서든 간에. 어쨌든 오늘 이 서양 음악 사상 가장 최고로 위대한 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제가 이제 이 곡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들어서 오늘 너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이 음악 듣는 요걸 마치기로 하고 사조곡 하나 달자면은 사전에 보듯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들었던 이제 탄노 이 센시티 DC2 스피커를 들으면서 밀키한 이제 이 사운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탄노이는 이제 동축 유닛을 사용하면서 동축 유닛이라는 것은 트위터가 이 우파 스피커 가운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나팔처럼 박혀 있죠. 그걸 이제 동축 유닛이라 그래요. 듀얼 콘센트릭 유닛 드라이브로 유명하죠, 탄노이가. 그래서 이제 요 동축 유닛을 쓰는 이제 소위 프리스티지 라인, 유명한 이제 비싼 몇천만씩 하는 그런 탄노이 이제 비싼 스피커들이죠. 큰 통으로 된. 근데 그것을 좀 더 현대적으로 해석한 탄노이 DC 시리즈가 나왔어요. 한 10여 년 전에. 그래서 이제 이 스피커가 훨씬 더 이제 그 스피커들은 조금 더 섬세한 소리가 이제 난다고 할까, 아니면 조금 더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인데, 우리가 이제 이 밀키한 사운드를 추구하는 데서 최고급 시스템을 구성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집도 크고 방도 큰 소리를 커야 되겠죠. 왜냐하면 10인치 우파가 달려있기 때문에 40Hz 정도는 충분히 재생이 가능하니까 40Hz를 제대로 완벽하게 재생하려면 높이가 4.3m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방어의 높이가. 이제 그런 좋은 그런 음악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밀키한 음악의 최고의 어떤 수준을 좀 듣고 싶다 그러면은 아마 이런
구성을 앰프는 이제 맥킨토시 앰프, 이제 TR 앰프죠. 이런 앰프를 구성해서 아까 좀 전에 사진에서 봤던 파이노이 DC10 Ti 정도로 구성하게 되면은 정말 밀키한 사운드의 최고봉을 한번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